non ti scordar di me, la vita mia legate a te. Io t'amo sempre più, nel sogno mio rimani tu. 자, 이제 우리 3장으로 넘어왔습니다. 3장은 타이틀이 뭐예요? 조건부 확률과 독립성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3장에서부터 우리가 본격적인 확률 통계에 있어서 확률을 계산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연습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용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고 저런 생각도 들 수 있고, 즉 헷갈리기 시작하는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앞에 거는 되게 쉬웠어요. 거의 껌이었죠. 껌이지.com. 어쨌든 간에 굉장히 쉽고 기본적인 내용이고, 이건 중딩 때 다뤘던 문제라서 여기 이제 수업을 듣는 몇 학생들은 이거 되게 쉬운데 라고 생각하거나, 아니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제부터 그러한 생각을 조금씩 제가 없애줄 겁니다. 어쨌든 간에 난이도가 이제 상승하기 시작하는 파트고, 급격히 어려워지는 부분이 나타나는 그러한 부분이 이제 조건부 확률과 독립성이라는 챕터입니다. 자, 조건부 확률부터 한번 우리가 다뤄보도록 하죠. 조건부 확률, 말 그대로 조건이 있는 거예요. 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그러한 조건이 있고, 그 안에서만 다른 사건이 발생한다는 확률, 이걸 우리가 조건부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도 설명이 되어 있네요. 사건 A가 발생한 이후에, 즉 사건 A가 일어난 이후에 사건 B가 발생할 확률, 이걸 우리가 조건부 확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표본 공간 S에서 샘플 스페이스 전체 집합이죠. 요거에서 어떠한 사건이 발생한 축소되는 공간, 즉 부분 집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집합 A에 관한 상대 확률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해요? 요렇게 P에 B 바 A라고 쓰고요. 요건 어떤 뜻이에요? 여기서 이 A가 일어났다는 조건이 있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probability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즉 다른 말로 A가 벌어졌다는 가정을 하고 나서 그 가정 안에서만 B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찾는 게 바로 조건부 확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정의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렇게 썼네요. probability B 바 A는, 그쵸? 자, 이렇게 A가 일어났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 쪽이 분모로 가고요. 그 다음에 A와 B가 같이 일어난 그러한 확률이 분자로 가서 P A intersection B over probability A가 발생할 확률, 이렇게 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단서 조건이 있죠. 단 PA는 0보다 크다. 왜요? 아니 A가 일어났다고 가정하고서 B가 일어났다고 했는데 A가 안 일어났으면 안 되잖아요. 가정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A가 발생할 확률은 0보다 크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즉 A는 0보다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바꿔서 주로 계산에 활용할 거냐면 말이죠. 요렇게 써요. P에 A intersection B, 요렇게 해서 PA 곱하기 P B 바 A, 즉 요거 위에 있는 식을 어떻게 한 거예요? 요 PA를 양변에 곱해서 이쪽 왼쪽 항이 여기 오른쪽 항으로 온 거고, 그 다음에 PA intersection B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아주 기초적인 건데 요건 굉장히 많이 쓰이니까 암기를 해야 합니다. 자, 지금 배운 이러한 중요한 기본적인 식을 가지고 문제를 하나 풀어보죠. 예제 1번입니다. 하나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B는 짝수, A는 눈이 4 이상의 사건이라면 P, B 바 A, 즉 A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을 찾아라 라는 그런 문제네요. 볼까요? 자, B는 주사위의 짝수 눈을 표현한 거예요. 요거는 2, 4, 6이라는 값이고요. 그 다음에 A는
4 이상이라 그랬죠. 주사위 눈이. 그러면 4, 5, 6 이렇게 표현해 놓고 문제를 접근하면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A가 발생할 확률은 4, 5, 6, 즉 6개 중에서 4, 5, 6 3개가 나올 확률이죠. 6분의 3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주사위를 던졌는데 모두 6개의 눈을 갖고 있는데 뭐가 나올 확률이 A 인터섹션 B가 되는 거예요. 예, 4가 나오거나 6이 나오거나. 그렇죠? 그리고 6개 중에 2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먼저 구해놓고 그 다음에 앞에서 배운 식 여기다 대입해보죠. 자, 우리가 문제를 풀 거 P의 B바 A는 어떻게 바꿨어요? 예, P의 A 인터섹션 B over P의 A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P의 A 인터섹션 B는 위에서 우리가 언급을 했어요. 예, 그래서 6개 중에서 4가 나오거나 6이 나오거나 즉 6개 중에 2개. 그 다음에 PA가 나올 확률은 6개 중에 3개 그렇게 되죠.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3분의 2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뭐예요? A가 일어났고 그리고 나서 그 사건 중에 B가 일어날 사건 요거를 찾아내는 거죠. 자, 요걸 조금 더 쉽게 풀어보면 이렇게 쓰면 돼요. 문제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A가 먼저 발생하고 나서 B가 발생해요. 그래서 눈이 4 이상의 사건 중에서 즉 4, 5, 6 중에서 B가 나타날 즉 짝수가 나타날 그러면 4, 5, 6 3개 중에서 짝수 4, 6이 나타날 확률 2개죠. 그래서 3분의 2 이렇게 직관적으로 전체 집합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푸는 것도 굉장히 직관적으로는 편리합니다. 자, 예제 2번 갑니다. 한 쌍의 주사위를 던져서 눈의 합이 6이 될 때 적어도 한 번 눈 2가 나올 확률은 즉 눈의 합이 6이 된 거 중에서 적어도 한 번 2가 나올 확률을 찾으라는 거죠. 역시 조건부 확률이네요. 자, 먼저 하나씩 나열해 보도록 하죠. 자, 눈이 합이 6이 나오는 걸 A라 그랬어요. 자, A 눈의 합이 6. 요건 어떤 게 있어요? 주사위를 2번 던졌는데 1, 5가 나오면 되고 2, 4가 나오면 되고 3, 3이 나오면 되고 4, 2가 나오면 되고 5, 1이 나오면 됩니다. 이러면 눈의 합이 6이 되는 건 다예요. 두 번째는 어떤 사건이에요? 적어도 하나가 눈이 2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 자, 2가 앞으로 나오는 거 먼저 뽑아내요. 2, 1, 2, 2, 2, 3, 2, 4, 2, 5, 2, 6. 이번엔 2가 뒤로 가는 거 한번 뽑아볼까요? 그럼 1, 2, 2, 2. 아, 요건 빼면 되네. 그 다음에 아예 쓰지도 않았어요. 3, 2, 4, 2, 5, 2, 6, 2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여기서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에서 공통적인 게 어떤 거예요? 요거 2, 4 여기도 2, 4 그 다음에 4, 2 여기 4, 2 이렇게 공통적인 게 두 개가 나오네요. 왜? 뭘 찾으려고? A 인터섹션 B를 찾으려고. 이해 갔죠? 자, 이제 이러고 나서 문제를 풀어보죠.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앞에서 배운 조건부 확률 계산식에다 집어넣어 볼게요.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게 뭐예요? P의 B 바 A였죠. 이건 어떻게 표현했어요? 예, A라는 조건이 발생했을 때 B가 발생할 확률. 자, 그래서 PA라는 게 즉 A가 발생할 확률이 분모로 갔고요. PA 인터섹션 B가 분자로 갔었어요. 자, 그러면 눈의 합이 6개가 되는 거는 요 A라는 거죠. 예, 이거는 모두 36개 조합 중에 5개라는 걸 골라놨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A 인터섹션 B는 어떻게 찾아요? 위에서 동글뱅이 친 거 몇 개야? 예, 2개뿐이 없는 거죠. 그러면 36분의 2.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5분의 2라고 풀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별애를 한번 봐요. 앞에 문제를 풀 때도 한번 그런 설명을 했어요. 표본 공간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계산을 해보죠. 그러면 A는 뭐예요? 5가지 사건이 발생하죠. 그 중에서 적어도 하나의 눈이 2, 1 확률을 찾는 거니까 5개 중에 몇 개? 2개. 아하, 이렇게 표본 공간을 축소하면 직관적으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는 것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요, 이런 경우에 정확하게 축소시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선행이 안 되면 문제가 막 어그러져 버립니다. 아주 주의할 사항입니다.
자, 이제 3번 문제 한번 같이 가죠. 어느 대학에서 40%가 여학생이래요. 그리고 그 중에서 그 40%의 여학생 중에서 10%만이 O형의 혈액형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 대학에서 무작위로 하나를 뽑았어요. 뽑았더니 어머, 여학생이 뽑혔는데 O형을 가졌어. 요걸 찾으란 얘기겠죠. 예. 자, 문제를 푸는데 앞서서 문제를 해설 먼저 해볼게요. 자, 40%가 여학생이라는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자, 이 사건을 우리 A라고 하죠. 근데 여학생인데 그 조건 하에 10%가 O형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예요? 아하, 이게 바로 B 바 A란 얘기네. 맞죠? 그 다음에 무작위로 하나를 뽑았을 때 O형을 가진 그리고 여학생인 요건 뭐예요? A 인터섹션 B라는 겁니다. 요걸 먼저 정리해 놓고 문제 풀이로 넘어갑니다. 아, 우리 카톡은 꺼놓자, 공부할 때. 오케이? 자, 문제 풀이 들어갑니다. 40%가 여학생이라는 이러한 사건을 우리가 A라고 놨어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뭘 줬어요? 자, 이번엔 무작위로 하나를 뽑아봤더니 그 학생이 O형을 가진 여학생이래. B형, C형도 아니고 O형을 갖고 또 남학생도 아니고 이게 바로 조건부잖아요. 앞에서 문제 해설할 때 설명했던 내용이죠. 여학생이라는 조건 하에 O형을 가진 이게 바로 조건부 확률, 즉 B 바 A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거하고 약간 다른 패턴이에요. 우리가 앞에서는 A라는 확률을 주고 A 인터섹션 B라는 확률을 준 다음에 조건부 확률, 즉 B 바 A를 찾으라는 거였지만 이번에는 B 바 A를 줬어요. 그 다음에 A도 줬어요. 그러면서 뭘 찾으라는 거예요? A 인터섹션 B 값을 찾으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요 식을 이렇게 변형시켜서 P A의 인터섹션 B 하면은 PA 곱하기 PB 바 A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럼 요건 이제 단순히 계산하면 되죠. 위에 40%에 해당하는 0.4, 그 다음에 10%에 해당하는 0.1, 그래서 값은 0.04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제 4번입니다. 주머니 안에 흰 공 3개와 빨간 공 2개가 있고 하나씩 차례로 2개의 공을 랜덤하게 추출한대요. 우리 확률하면 맨날 하는 게 주머니 안에다가 공 넣어놓고 흰 공 몇 개, 빨간 공 몇 개, 아니면 카드 몇 장 중에서 뭐 골랐을 때 어떻게, 그 다음에 뻑 하면 나오는 게 주사위 던졌을 때 어떻게, 아니면 동전 앞면 뒷면 노상 그런 것만 나오죠. 네. 역시 여기서도 주머니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럴 때 첫 번째 꺼낸 공이 빨간 공이었을 때 두 번째 꺼낸 공이 빨간 공일 확률을 찾으라는 겁니다. 첫 번째 꺼낸 게 빨간 공이었을 때, 그 조건이 만들어졌을 때 두 번째 공이 빨간 공일 확률을 찾으라는 거죠. 말을 이렇게 돌리면 여러분 쉽게 좀 이해가 가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꺼낸 공이 빨간 공이라는 조건 하에서 두 번째 공을 꺼냈을 때 빨간 공일 확률을, 조건부 확률이네요. 자, 문제 한번 보죠. 이렇게 주머니가 있고요. 여기 빨간 공 2개, 흰 공 3개가 들어가 있네요. 자, 우리가 A라는 사건을 놓기를 두 번째 꺼낸 공이 빨간 공일 사건이라고 놨어요. 그 다음에 B라는 사건을 뭐라고 놨어요? 첫 번째 공이 빨간 공일 사건을 놨습니다. 여러분들 순서대로 가다 보면 A를 첫 번째 공이 빨간 공이라고 하고 B를 두 번째 공이 빨간 공이라고 하면 안 돼요. 순서대로 가는 게 좋은데요.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저는 이 순서가 좋아요. 왜? 그래야 A 바 B라는 표현을 썼을 때 알파벳이 A, B, C, D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저는 이거를 더 사실 좋아합니다. 개인 취향이에요. 자, 이럴 때 B가 발생할 확률 얼마예요? 첫 번째 공이 빨간 공이죠. 공은 모두 몇 개? 5개. 그 중에 빨간 공 2개. 5분의 2예요. 자, 하나를 뽑아냈어요. 자, 그럼 이제 전체 사건이 5개였다가 4개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꺼낸 공이 빨간 공일 거는 4개 중에서 빨간 공 하나 남았죠. 예, 4분의 1로 바뀐다는 거. 비보건이네요. 자, 그랬을 때 이게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사건, 즉 A가 일어나고 그리고 B가 일어날 사건, 즉 A intersection B가 발생할 probability는 곱사건이에요.
당연히 5분의 2 곱하기 4분의 1로 단순히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거 PA 바 B, 즉 뭐예요? B가 발생했다는 조건 하에 A가 발생할 확률, 요걸 구하는 거죠. 예,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적으로 연습을 했듯이 어떻게 써요? A intersection B의 probability over B가 발생할 probability 확률. 그러면 이 분자에는 위에서 계산한 A intersection B 값, 즉 5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 들어가고요. 분모로 가는 거는 B라는 사건 5분의 2가 들어가서 계산하면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4분의 1로 표현이 됩니다. 자, 여기서도 별의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직관적으로 표본 공간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해설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표본 공간은 흰 공 3개, 빨간 공 하나로 축소될 수가 있지요. 왜? 흰 공이 3개, 빨간 공 2개였다가 빨간 공 하나 뽑아버렸으니까 이제 표본 공간은 흰 공 3개, 빨간 공 하나로 축소가 된 겁니다. 그럼 그 중에 빨간 공을 뽑을 확률 4개 중에 1개, 즉 4분의 1 바로 직관적으로 계산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표본 공간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면 훨씬 해를 구하기 쉽습니다. 자, 예제 5번 역시 또 주머니네요. 예, 주머니 안에 2개의 빨간 공과 3개의 흰 공이 있대요. 한 개의 공을 무작위로 추출을 하여 그 색깔을 확인한 뒤에 도로 집어넣는 게 아니고 같은 색깔 공을 하나를 더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이거 좀 헷갈리기 시작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을 다음으로 추출한대. 이때 추출된 공이 모두 빨간 공일 확률을 찾으라는 얘기죠. 살짝 앞에 문제를 꽈습니다. 자, 역시 조건부 확률로 접근을 해볼게요. 여기 이렇게 주머니에 빨간 공 2개, 흰 공 3개가 있어요. 자, A는 뭐예요? 두 번째 꺼낸 공이 빨간 공일 사건이라고 노테이션을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라는 사건은요, 첫 번째 공이 빨간 공일 사건을 줬대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에서 빨간 공을 뽑을 확률, 요건 뭐예요? PB라고 쓸 수 있고 5개 중에 빨간 거 2개, 5분의 2라고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A 바 B가 나올 확률, 요건 뭐예요? 자, 이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빨간 공을 봤기 때문에 빨간 공을 하나 더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공은 모두 몇 개가 돼요? 6개가 되고 그 중에 우리가 빨간 공은 3개가 되는 거죠. 이거를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A 바 B의 probability는 6분의 3이라는 걸 찾아낼 수 있으면 돼요.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때 추출된 공이 모두 빨간 공일 확률을 찾으려는 거죠. 둘 다 빨간 거예요. 즉 A가 발생할 사건과 B가 발생할 사건의 인터섹션을 찾으라는 거죠. 자, 그럼 앞에서 여러 번 했던 것처럼 우리가 조건부 확률 PA 바 B는 PB분의 PA 인터섹션 B라고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풀어놓은 건 뭐예요? 그거를 위아래를 맞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A 인터섹션 B의 probability는 PB 곱하기 PA 바 B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문제는 주어진 대로 집어넣어 볼까요?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5분의 2 위에서 찾았죠? PB. 그 다음에 PA 바 B 6분의 3 찾았어요. 그러면 5분의 1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것도 한번 별의로 풀어볼게요. 동시에 나타난다는 사건을 이용해서 곱집합으로 풀려고 합니다. 자, 처음에 빨간 공 잡을 확률은 몇이에요? 5개 중에 2개. 5분의 2 맞죠? 2 없어요. 자, 두 번째. 빨간 공 하나를 더 집어넣었을 때 빨간 공을 잡을 확률. 이제 공은 6개로 늘었고 빨간 공은 3개로 늘었어요. 6분의 3. 그쵸? 자, 요거 동시에 발생할 확률. 그럼 5분의 2 곱하기 6분의 3. 요렇게 계산하면 5분의 1이라는 값도 찾을 수가 있어요. 요거는 표본을 축소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직관적으로 풀면서 요렇게도 해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예입니다. 자, 조건부 확률에 대한 간략한 노트를 하나 또 만들어 놨네요. 자, A1
A1이라는 사건, A2라는 사건,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여러 사건들이 있을 때 이 사건들이 상호 배반 사건이라면, 배반 사건 기억나요?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얘기예요. 즉 서로 공통 분모를 갖고 있지 않다, 하나도. 그렇죠?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타나는 눈의 수, 요거를 우리가 사건이라고 가정할 때, 주사위를 던졌을 때 그 눈이 1이 나올 수도 있고 눈이 2가 나올 수도 있고 3이 나올 수도 있고 해서 6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던졌을 때 주사위에 눈이 1, 2, 3이라는 사건이 A1이고, 또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눈이 4, 5, 6일 때 사건 A2, 이럴 때 A1과 A2는 배반 사건이 되는 거예요. 교집합이 없어요. 즉 서로 따로따로 서로 다른 원소들을 갖고 있는 그런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우리 자세하게 설명했었어요. 배반 사건. 이러한 서로 교집합이 공집합인 사건들이라면 조건이 뭐예요? 그 다음에 임의의 사건 B라는 거에 대해서 A1이라는 놈과 B 교집합, 이것도 역시 배반 사건, 즉 교집합이 공집합이고, A2하고 B라는 놈의 교집합도 공집합이고, 이렇게 모두 배반 사건이 될 때, 그쵸? 요럴 때 어떻게 정의를 하냐? 자, 이건 뭐예요? B가 발생했다는 조건 하에 A1이 발생하고 A2가 발생하고 A3가 발생하고 쭉 AN까지, 여긴 무한대까지로 해놨네요. 그런 게 발생하는 이러한 사건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 앞에서 조건부 확률의 기본식으로 사용했던 P, B분의, 그렇죠, 앞에서 그렇게 사용했었어요. 그 다음에 P에 A1에서부터 AN까지를 모두 한 거하고 B라는 놈의 교집합이 나타날 확률, 이렇게 조건부 확률을 정의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똑같은 거 분모 그대로 P, B, B가 발생할 확률을 분모로 갖고요. 그 다음에 분자를 이렇게 바꿔 썼네요. A1이라는 놈과 B가 만드는 교집합에다가 뭐를 더 합해줘요? A2와 B의 교집합, 요 놈과 또 뭐를 합해줘요? A3와 B의 교집합,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무한대까지의 교집합, 요거를 전부 다 합쳐준 것과 같다라고 바꿔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요걸 이제 한목에 정리해보면 시그마를 앞으로 뽑아가지고 i가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요거 P의 B 분의 P의 A, I의 인터섹션 B, 요렇게 정리를 해서 결국은 다시 AI 바 B가 발생할 확률을 모두 더한 것과 같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기호로만 나오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건데 별거 없어요. 각각의 A1, A2, A3 쭉 해가지고 A 얼마까지 나가는 이러한 사건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배반 사건일 때 임의의 사건 B를 끌어들였을 때는 각각 다 배반 사건이 된다. 그리고 요걸 우리가 조건부 확률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건 뒤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다루겠지만 베이즈 정리라고 있어요. 요 베이즈 정리의 기초가 이제 녹아 들어가기 시작해요. 아직 배우지도 않은 베이즈 정리를 왜 얘기하느냐? 자꾸 용어를 들어두어야 편하게 그 용어에 접근하고 이해를 하고 또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조건부 확률에 대한 정리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죠. 정리 1번입니다. 자, A1이 발생할 확률이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A1과 A2의 인터섹션이 발생할 확률이 0보다 큰 사건 A1, A2, 그리고 또 다른 사건 A3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A1과 A2와 A3의 모든 교집합들이 발생할 확률, 요거는 A1이 발생할 확률 곱하기 A1이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때 나타날 A2의 확률 곱하기 A1과 A2의 인터섹션이 발생했다고 가정할 때 나타나는 A3의 확률, 요렇게 쓸 수가 있고요. 요걸 다시 정리하면, 자, A1이 나타날 확률, 요건 그대로고요. 자, 여기 저게 이 뭐예요? 조건부 확률이죠. 뭐 어떻게 바꿨어요?
A2 바 A1은 A1 인터섹션 A2 요거 뒤집어써도 상관없어요. 예, 인터섹션은 앞뒤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A2 인터섹션 A1이라고 쓰는 게 맞지만 우리가 이왕이면 몸매도 아름답게 순서대로 이쁘게 써서 A1 인터섹션 A2가 발생할 확률 요게 분자로 같고요. over A1이 발생할 확률 요렇게 쓰고 남은 거 하나 또 있죠? 뒤에 거. 자, 요것도 똑같아요. 그냥 우리가 조건부 확률 정에다 집어넣어 버리면 A1 intersection, A2 intersection, A3 intersection 요거가 발생한 확률 P 요게 분자로 자리 잡고 여기에 오른쪽 항에 있었던 바 뒤에 있던 A1 intersection A2가 발생할 확률 P probability에서 분모로 내려가서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거 읽기도 참 힘들어요. 그쵸? 자, 일반적으로 A1 intersection, A2 intersection 해갖고 쭉 AK까지의 intersection이 발생할 확률 P는 0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K라는 값이 1보다 크거나 같고 N-1보다 적거나 같은 사건 여기 A1, A2 그래 쭉 해서 AK에 대해서 어떻게 쓸 수 있다? 위에 식을 정리 1을 그대로 쭉 풀어서 정리를 해놓으면 요렇게 A1 intersection, A2 intersection 쭉 해서 AN의 intersection이 발생할 확률, probability는 어떻게 쓸 수 있다? A1이 발생할 확률 곱하기 A2바 A1이 발생할 확률 곱하기 쭉 해서 어디? AN바 A1의 intersection, A2의 intersection 쭉 해서 어디? AN-1까지의 intersection을 한 거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거 정말 말로 하니까 되게 힘드네요. 써서 하거나 그림을 그리면 되게 편하게 나올 텐데 A1 intersection, A2 intersection 뭐 바 AN probability 아우 되게 말이 꼬여요. 혹시 중간에 실수한 거 발견하면 연락 주세요. 보상해 드릴 테니까. 자, 예제 6번 한번 같이 다뤄보도록 하죠. 52장의 카드에서 카드가 드디어 한번 나왔네요. 예. 52장의 카드라고 할 때 우리는 바로 감 잡죠. 이건 우리가 트럼프라고 부르는 서양 카드네요. 플레잉 카드. 트럼프.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이에요. 여러분 친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52장이다. 우리가 만약에 52장이다 그러니까 카드로 생각하는 거고 48장이다 그러면 딱 감 잡히죠. 요거는 화투다. 요즘 학생들은 미나투나 고스톱을 잘 치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요 52장의 카드다 또는 48장의 카드다 이렇게 나오는 게 시험 문제에 잘 안 나오죠. 왜? 사행성 조성을 한다고 해서 이 말 믿지는 않겠죠. 예. 자, 52장의 카드입니다. 한 장씩 4장을 뽑아요. 순서대로 2, 3, 8, 8 요게 나올 확률을 찾으라는 문제네요. 예, 순서대로 2, 3, 8, 8 요게 나와야 돼요. 자, 한번 이렇게 우리가 노테이션을 붙여볼까요? A1이라는 놈은 자, 첫 번째 뽑은 카드가 2일 사건이라고 한번 놓죠. 자, 그 다음에 A2라는 놈도 이렇게 썼어요. 뭐라고? 두 번째 뽑을 카드가 3일 사건 이렇게 썼네요. 자, 그 다음에 A3라는 놈은 세 번째 뽑은 카드가 8일 사건이에요. 지금 우리가 순서대로 2, 3, 8, 8 나오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뽑은 카드 A4라고 한 거 여기가 네 번째 뽑았을 때 카드가 8이 나올 사건을 A4라고 해보죠. 이 각각 같은 숫자는 모두 몇 장씩 있어요? 예, 다 알죠? 스페이드, 클로버, 다이아몬드, 하트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같은 숫자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PA가 발생할 확률은 어떻게 쓰면 될까요? 자, 52장 중에서 2라는 게 나와야 돼요. 그럼 2는 모두 4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52장 중에서 4장 중에 하나가 나오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52분의 4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는 이건 이제 이미 하나가 뭔가 발생했어요. 조건이 달라졌어. 처음하고. 어떤 조건으로 바뀌었어? 한 장이 빠졌다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조건부 확률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뭐예요? P의 A2바 A1 이 얘기는 뭐예요? A1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A2가 발생할 확률을 찾으라는 거죠. 예, 요건 어떻게 처리하는 게 편해요? 자, 우리가 앞에서 계산을 할 때 표본 공간을 축소해서 직관적으로 계산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표본 공간이
처음에 52장이었는데 한 장이 빠져서 51장으로 바뀌었다. 요거만 생각하고 계산에 임하면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 공간이 이제 52장이 아니라 51장으로 줄은 거죠. 예, 그 중에 3이 뽑힐 거. 3은 아직 4장 다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51분의 4. 요렇게 잡아가면 될 거고요. 그 다음 확률은 뭐예요? A3 바 A1 intersection A2. 즉 A1과 A2가 발생했다는, 동시에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즉 A1 intersection A2의 가정하에 A3가 발생할 확률. 자, 요것도 또 표본 공간이 축소가 돼요. 한 장 더 뽑아냈어요. 이제 카드는 50장 남았어. 그쵸? 그리고 8이라는 카드를 뽑을 건데 8은 4장이에요. 당연히 그럼 50분의 4가 될 거고요. 네 번째가 조금 얘기가 달라지죠. 자, 이건 A1도 수행을 하고 A2도 수행을 하고 A3도 수행해. 즉 A1 intersection, A2 intersection, A3가 들어간 상태, 이 조건 하에서 A4가 발생할 사건을 찾으라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써요? 역시 이것도 표본 공간을 축소하는 건 좋아요. 49로 전체 카드가 축소가 될 건데 위에가 달라지죠. 변수가. 뭐가? 이제 8이 4장이 아니에요. 한 장이 뽑아져 나왔어. 그럼 몇 장이 남아? 3장이 남아요. 그래서 49분의 3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고 이제 우리 앞에서 배운 정리 1 여기에 의거해서, 자, 요건 어떻게 쓸까요? A1 intersection, A2 intersection, A3 intersection, A4까지 intersection이 발생할 확률, probability는 위에 정리해서 우리가 어떻게 썼어요? A1이 발생할 확률 곱하기 A2바 A1이 발생할 확률 곱하기 A3바 A1의 intersection A2 요게 발생할 확률 곱하기 A4바 A1 intersection A2 intersection A3 요게 발생할 확률 요렇게 정리해서 언급했었잖아요. 그러면 위에서 구한 값들을 그대로 써주면 52분의 4 곱하기 51분의 4 곱하기 50분의 4 곱하기 49분의 3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가 있고, 또르륵 암산해보면 0.00003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 1번을 그대로 써먹는 그 문제네요. 자, 예제 7번 갑니다. 자, A가 발생할 확률은 0.6, B가 발생할 확률은 0.5, 그리고 P, A 바 B, 즉 B가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때 A가 발생할 확률, 요거는 0.4라고 한다면 A 유니언 B가 발생할 확률은 어떻게 되겠는가 라는 얘기죠. 여러분 벌써 여기서 감 잡을 거예요. 뭘 잡어? A 바 B, 요거 어떻게 썼어요? P, A, intersection, B, over, P, B 이렇게 썼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요 A 유니언 B를 풀려면 A intersection B부터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죠? 자, 이건 뭐 어려운 문제 아니까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자, 바로 지금 설명한 부분이에요. 자, A 바 B가 발생할 probability, 확률은 P의 A intersection B over P의 B. 요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기본 공식이에요. 자, 여기에서 그럼 위에 요 분자 A intersection B의 probability 요거는 어떻게 써요? 요거 양변에 P, B를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P의 A 바 B 곱하기 P의 B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P의 A 바 B는 문제에서 주었고요. 0.4라고 여기 있죠. P의 B도 문제에서 주었어요. 0.5라고. 그럼 P의 A intersection B는 결국은 0.4 곱하기 0.5 그래서 얼마? 0.2라는 걸 찾을 수가 있겠네요. 자, 인터섹션 찾았습니다. 그럼 유니언은 어떻게 찾아야 돼요? 요거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집합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 그쵸? A 유니언 B는 A 더하기 B 빼기 인터섹션. 뭐 A와 B의 인터섹션. 요렇게 쓰면 되죠. 그럼 A가 얼마예요? 문제에서 줬죠. 0.6. 그 다음에 B는 얼마예요? 0.5 줬고, 지금 우리가 막 구한
A intersection B의 probability는 0.2라고 계산을 했죠. 요건 뭐 암산 못하면 바보. 0.9. 그래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계속 우리 조건부 확률에 대한 학습을 진행해 가도록 하죠. 자, 이번엔 어떤 말이 있나요? A1, A2 해서 AN 요게 표본 공간 S를 분할한다고 가정하면, 자, 표본 공간 S, 샘플 스페이스 전체 집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랬고요. 자, 분할하는 건 어떻게 해요? 자, 요렇게 우리가 한 구역이 있을 때 요렇게 자르고 A1, 요렇게 자르고 A2, 요렇게 자르고 A3, 그리고 A4, A5, A6 요렇게 나눈 거예요. 분할을 한 거예요. 즉 A1과 A2는 겹치는 게 없고요. 역시 A5와 A6도 겹치는 게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집합이 없다는 얘기겠죠. 즉 우리가 실제적인 예를 들었을 때 전국을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이렇게 분할을 하는 경우에 경기도에도 속하면서 충청북도에도 속한다 그러면 말이 안 돼요. 행정구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분할하는 경우, 즉 교집합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경우, 요거를 가정하면 조금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때 바로 설명이 나와 있죠. 뭐예요? 예, AI와 AJ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다른 말로 AI와 AJ는 배반적이다. 그런 얘기겠죠. 또 그때 A1과 A2와 쭉 해서 다 합치면 전체 집합, 샘플 스페이스가 나오는 겁니다. 자, 또 이번엔 임의의 사건 B에 대해서, 자, B라는 놈이 존재한다면 B라는 놈은 이 B와 전체 집합의 교집합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럴 때 이 전체 집합은 바로 위에서 설명한 A1 유니언, A2 유니언 해서 쭉 해서 AN까지의 유니언 하면 전체 집합이 나오는 거고, 요거와 B라는 사건에 대한 교집합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럼 요걸 각각 배분 법칙에 의해서 풀어내버리면 A1과 B의 인터섹션, 그 다음에 유니언 A2와 B의 인터섹션, 유니언 해갖고 쭉 어디 AN과 B의 인터섹션, 그거까지를 전부 유니언한 거라고 나눠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AI와 B의 교집합이 나타날 확률은 서로 배반적이다. 여기서 배반적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A와 B가 배반적이라는 게 아닙니다. A1 인터섹션 B 그거와 A2 인터섹션 B 요게 배반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AI의 조건부 확률은 앞에서 배운 내용대로 표시하면, 예, B 바 AI가 나타날 확률, 즉 AI가 발생했다는 조건 하에 B가 발생할 확률, 요거는 앞에서 배운 식 그대로 이용해서 P AI 인터섹션 B over P의 AI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쪽 분자 부분 AI와 B가 인터섹션 할 때 나타날 확률 P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 두 개의 곱으로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조건부 확률의 두 번째 정리가 나옵니다. 전체 확률 법칙이라고 되어 있죠. The Total Probability Rule. 예, 혀 굴린 걸 아니에요. 예, 자연스럽게 그냥 나온 겁니다. 자, 사건 A1, A2 그래서 쭉 해가지고 어디 AN 이것이 표본 공간 S, 샘플 스페이스의 분할이고, 그쵸? 앞에서 했던 정리하고 똑같아요. 또 AI가 나타날 확률이 0보다 크다면, 예, 임의 사건 B에 대해서, 자, B가 발생할 확률 B는 A1 인터섹션 B가 발생할 확률 더하기 A2 인터섹션 B가 발생할 확률 더하기 쭈루루룩 해서 어디
AN intersection B가 발생할 확률을 다 더한 것과 같다. 우리 앞에서 그림 보면서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그쵸? 자, 이걸 다시 쓰면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예, 우리 조건부 확률에서 썼던 거잖아요. 왜? P의 B 바 A1이 뭐 P의 A1 intersection B의 over P의 A1이었으니까, 그쵸? 그래서 P의 A1 intersection B가 요거 A1이라는 확률과 요거 조건부 확률의 곱으로 나타나는 건 다 알죠? 예, 요거 그냥 그대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완전히 정리하면 A1이 발생할 확률 곱하기, 자, 그 다음에 편하게 그냥 읽을게요. P의 B 바 A1 더하기 P의 A2 곱하기 P의 B 바 A2 더하기 쭉 해서 어디? P의 AN 곱하기 P의 B 바 AN 요렇게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게 우리 바로 뒤에서 다룰 베이지 정리의 기본 원리입니다. 네, 중요하게 체크해 두세요. 자, 이제 앞에서 배운 정리를 통해서 우리 다음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해요. 예제 8번입니다. 참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주머니 갖고 안 돼서 상자를 동원했어요. 그것도 2개나 나왔네요. 예, 2개의 상자가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상자 안에는 빨간 공 2개, 흰 공 5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모두 7개가 들어가 있네요. 그 중에 빨간 공 2개, 흰 공 5개. 자, 그리고 두 번째 상자에는 빨간 공 3개, 흰 공 4개가 들어가 있대요. 역시 얘도 7개가 들어가 있네요. 이럴 때 첫 번째 상자에서 하나의 공을 꺼냅니다. 그리고 이걸 두 번째 상자에 넣어요. 그리고 다시 두 번째 상자에서 하나 공을 꺼낼 때 이게 빨간 공일 확률을 찾으려는 거네요. 요건 첫 번째 상자에서 어떤 공을 뽑아내느냐에 따라서 뒤에 변화가 생길 수가 있겠네요. 요걸 잘 파악해야 되겠어요. 자, 문제 풀이 볼까요? 자, 여기 상자 1이 있습니다. 여기 빨간 공 2개와 흰 공 5개가 놓여져 있죠. 예, 그리고 그 옆에 상자 2가 있어요. 여기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빨간 공 3개와 흰 공 4개가 있어요.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상자 1에서 공을 하나 뽑아요. 그리고 상자 2에다 넣는답니다. 그리고 마구 흔든 다음에 거기서 공을 하나를 뽑을 때 이게 빨간 공일 확률을 찾으려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상자 1에서 빨간 공을 뽑았을 때 이 빨간 공을 상자 2에 넣으면 확률이 달라지죠. 그리고 반대로 상자 1에서 빨간 공 대신 흰 공을 뽑았을 때 이걸 상자 2에 넣었을 때 또 거기서 빨간 공을 잡을 확률이 달라져요. 두 가지를 나눠서 풀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해부터 따라가 볼게요. 자, 첫 번째 상자에서 빨간 공을 뽑을 확률. 자, 첫 번째 상자 1에서 빨간 공. 요거는 빨간 공 2개, 흰 공 5개. 즉 7개의 공 중에서 빨간색 2개를 뽑을 확률 7분의 2 맞죠? 그 다음에 이걸 다시 상자 2에다 넣었어요. 그럼 상자 2는 상태가 어떻게 돼요? 예, 지금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위의 그림과 오른쪽 그림이 달라졌죠. 왜? 빨간 공 하나가 일로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상자는 모두 8개의 공을 갖게 됐고 그 중에 빨간 공은 4개예요. 그래서 여기서 빨간 공을 뽑을 확률은 8분의 4입니다. 자, 이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죠. 그래서 7분의 2 곱하기 8분의 4 하면 7분의 1이 구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운이 오지게도 없게 첫 번째 상자에서 빨간 공을 뽑은 게 아니고 흰 공을 뽑았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예, 첫 번째 상자에서 흰 공을 뽑을 확률은 7개 전체 공 중에서 흰 공 5개니까 7분의 5가 될까요? 자, 그 다음에 이 흰 공을 두 번째 상자에 집어넣었어요. 그럼 여기 지금 상자 그림 또 보이죠? 예, 이 상자는 어떻게 바뀌어요? 빨간 공 3개와 흰 공 5개로 구성이 됩니다. 그쵸? 그럼 여기서 빨간 공을 뽑을 확률은 8개 중에 3개가 되나요? 빨간 공? 예, 8분의 3이 돼요. 역시 이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확률은 7분의 5 곱하기 8분의 3. 그래서 56분의 15가 되죠. 고배 법칙입니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이 두 사건은 곱사건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가 발생하거나 또는 이게 발생하거나 합사건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확률을 더해줘야 돼요. 그쵸? 곱사건과 합사건을 완전히 구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문제네. 고마운 문제네요. 그래서 이거를 두 개의 확률을 더하면 7분의 1 더하기 56분의 15 하면은 56분의 23이라는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조건부 확률의 정리 세 번째. 드디어 베이지 정리가 나왔습니다. 베이즈 Theorem. 자, 사건 A1, A2 이렇게 해서 쭉 어디까지? AN까지 요거가 S의 분할이고 그 다음에 B를 임의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요게 뭐예요? 우리 앞에서 나왔던 그림이에요. 그쵸? 자, 이 그림에서처럼 전체 집합, 즉 샘플 스페이스 이게 표본 공간이 S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게 A1, A2, A3, A4, A5 이렇게 분할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A1, A2 요 각각 요것들은 서로 배반 사건입니다. 교집합이 공집합이에요. 이럴 때 여기에 임의의 사건이라는 B가 이렇게 뚝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요 그림을 떠올리면 됩니다. 자, 이럴 때 P, A, I, 바, B는 우리 앞에서 정리했던 거예요. 분자가 뭐가 가요? P, A, I 곱하기 P의 B바 AI 이렇게 갔고요. 분모는 P, A1 곱하기 P의 B바 A1 더하기 P, A2 곱하기 P, B바 A2 더하기 쭉 해서 어디까지? PAN 곱하기 P의 B바 AN 이렇게까지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때 AI가 발생할 probability 확률은 0보다 크고요. 역시 B가 발생할 확률도 0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요걸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조건부 확률에서 표현했던 방법대로 분리를 해보면 요 PAI 요거는 그대로 있고요. 요 P의 B바 AI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P의 B intersection AI over P의 AI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모를 살펴볼까요? PA1 곱하기 뭐가? 분자가 P의 B intersection A1 그 다음에 over P의 A1 이렇게 가고요. 더하기 P의 A2 곱하기 분자가 P의 B intersection A2 over P의 A2 이거 읽기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봐요. 차라리 그냥 이거 하고 눈으로 보고 설명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읽으려니까 무지 힘드네. 자, 쭉 가서 어디까지? 분모의 마지막 P의 AN 곱하기 P의 B intersection AN over P의 AN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눈에 보여요 벌써? 너 신나는 거 가다오들 쫙 해주면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되죠? 어떻게? 요렇게 분자에는 P, B intersection AI 그리고 분모에는 P의 B intersection A1 더하기 P의 B intersection A2 더하기 P의 B intersection A3 더하기 쭉 해서 어디까지? P의 B intersection AN까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건 결국 뭐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조건부 확률의 기본식으로 생각했던 요거죠. P의 B intersection AI over P의 B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본 거예요. 이 배지 정리의 식 자체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복잡하고 이해하기 난해해 보이죠? 하지만 문제를 풀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우리 남은 예제 3가지 더 해보면 베이지 정리가 완전하게 머릿속에 자리를 잡을 겁니다. 자, 이 베이지 정리를 정리하고
정리를 정리하고 이제 9번을 한번 함께 풀어보도록 하죠. 자, 어느 공장에서 3개의 기계 M1, M2, M3 요게 각각 전체 품목을 생산하는데 M1이라는 기계에서는 40%를, 그 다음에 M2라는 기계에서는 35%를, 그 다음에 M3라는 기계에서는 25%를 생산한대요. 예. 근데 이 기계들의 불량률이 각각 M1에서는 5%의 불량률이 나고 M2는 3%의 불량률, 그 다음에 M3는 4%의 불량률이 난다고 한다면 한 생산품을 무작위로 추출했을 때 이 생산품이 불량품일 확률을 찾아라 라는 문제네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가 또 있어요. 또 이 불량품이 발견됐을 때 그것이 기계 M1에서 생산되었을 확률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찾으라는 두 가지 문제가 묶여 있는 거네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베이지 정리를 사용할 거예요. 근데 이 베이지 정리는 그 각각 분할이 되어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정리예요. 그쵸? 그래서 서로 M1, M2, M3 기계가 서로 배반이다 라는 조건이 성립이 돼야 되고, 이렇게 분할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확률을 따질 때 각각 독립적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인지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결국 무슨 얘기예요? 교집합이 없는 상태란 얘기입니다. 이걸 머릿속에 꼭 기억해 놓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요 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 설명을 일목요연하게 그려본 거예요. 자, M1, M2, M3라는 기계가 있고요. M1이라는 것은 전체 중에서 생산량이 40%가 되는데 그 중에 불량률이 5%라는 얘기고, M2라는 기계는 전체 생산량이 35%에 달하는데 불량품이 3%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M3라는 기계는 25%의 물량을 생산하는데 그 중에 4%의 불량품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우리가 B를 불량품이라고 하고요, A1을 M1이라는 기계에서 생산한 생산량이라고 놓았고, A2는 M2 기계의 생산량, 그 다음에 A3는 M3의 생산량이라고 놓았습니다. 자, 그럼 불량품이 나올 확률을 찾아볼까요? P의 B는 P의 A1 intersection B 더하기 P의 A2 intersection B 더하기, 이것도 추임새를 따라가니까 리듬을 타니까 읽기가 편하네요. P의 A3 intersection B 더하기 P의 A4 intersection B. 그만할게요. 예. 그래서 맨 마지막에 어디까지? P의 AN intersection B까지. 예. 자, 그럼 요 첫 번째 건 어떻게 바뀌었어요? P의 A1 곱하기 P의 B바 A1 이렇게 썼고요. 요 두 번째, 요거 P의 A2 intersection B는 어떻게 써요? P의 A2 곱하기 P의 B바 A2 이렇게 썼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 거 요거는 어떻게 바꿨어요? P의 AN intersection B는 P의 AN 곱하기 P의 B 바 AN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각각 갖다가 집어넣으면 되죠. A1이 발생할 확률, 자, 생산량 40%니까 0.4. 그 다음에 A1이 일어났다고 할 때 나타나는 B1, 자, A1에서 생산한 것 중에 불량품 5%, 그러니까 0.05. 요게 요 첫 번째 식에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2의 생산량 0.35, 35%죠. 그리고 거기 뒤에 A2의 생산량 중에 불량품 P의 B 바 A2, 이게 0.03.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여긴 네 번째 이후는 없어요. 그러면 P의 A3, 그럼 얼마예요? 0.25, 25%죠. 곱하기 거기에 불량품 0.04. 자, 그래서 요거를 암산하면 0.0405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죠. 또한 불량품이 발견되었을 때 그것이 M1에서 생산되었을 확률을 찾아라 라는 얘기죠. 요건 어떻게 가야 돼요? 예, 베이지 정리를 갖다 바로 끌어넣을 겁니다. 자, 베이지 정리에 의해서 P의 A1 바 B는 P의 A1 intersection B over PB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예, 그러면 요건 어떻게 바꿔 쓸 수가 있을까요? P의 A1 intersection B는 우리 베이지 정리에서 했던 거예요. 그럼 P의 A1 곱하기 P의 B 바 A1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PB 요건 불량품이 나타날 확률이죠. 그래서
결국 뭐예요? P의 A1 곱하기 P의 B바 A1 더하기 P의 A2 곱하기 P B바 A2 더하기 P A3 곱하기 P의 B바 A3. 즉 이걸 한데 묶어서 뭐 없는 거 읽었다고 깜짝 놀랐지 지금. 자, 놀라지 말고 이게 무슨 소리예요? i가 1부터 3까지 갔을 때 요거를 통틀어서 한 번씩 읽어준 거예요. 그럼 이거 뭐야? 이거 바로 위에서 구한 거잖아. 그쵸? 예. 이거 똑같이 우리 다시 계산할 필요 없죠. 이제 위에 거 갖다 쓰면 자 하나씩 대입해 보죠. PA1은 0.4고요. 그 다음에 PB 바 A1 요건 0.05니까 요거 곱하고 그 다음에 분모로 들어갈 게 위에서 구한 식 그대로 들어가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0.49를 얻어낼 수 있어요. 자, 이제 10번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한 질병에 대한 혈액 검사의 적중률이 95%랍니다. 즉, 실제 질병이 있는 사람이 혈액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타날 확률이 0.95란 얘기예요. 양성 판정이란 말 알죠? 그 병에 걸렸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음성이면 걸리지 않았다는 걸 나타내는 거고. 자, 또한 실제로는 질병이 없는 사람이 혈액 검사를 했는데 병이 있어 하고 나타나는 확률이 있대요. 그게 0.01이래요. 오진인 거죠. 예. 자, 이 질병의 감염률이 1000명 중에서 5명이래요. 예, 1000명이 있으면 5명이 이 병에 걸린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혈액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실제로 질병에 감염돼 있을 확률을 찾으라는 거죠. 자, 혈액 검사 결과 양성으로 되어 있는데 진짜 병에 걸려 있으면 혈액 검사가 맞은 거예요. 적중률이에요. 하지만 혈액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와서 병이 있다고 나왔는데 병이 안 걸린 사람이야. 이건 음성이 나와야 되는데 양성으로 나온 거죠. 이건 오진일이에요. 이 문제를 잘 생각하면서 따라오도록 해야 돼요. 네. 이거 굉장히 유명한 문제예요. 확률에서. 이 문제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먼저 혈액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타날 확률을 찾아보죠. 이건 뭐예요? 혈액 검사가 양성으로 병이 있다고 나타나는 거는 실제 병이 있는 사람도 있고 병이 없는데 오진으로 나타날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요 실제 병이 있는 사람 먼저 찾아내봐요. 요건 어떻게 돼요? 0.95 뭐예요? 적중률이 0.95고 병에 걸릴 사람이 1000명 중에 5명이라 그랬잖아. 0.005 요게 바로 실제로 병에 있을 확률인 겁니다. 그래서 0.00475. 자, 그 다음엔 오진이 나올 확률을 찾아봐야죠. 예, 병이 안 걸렸는데 병 걸렸다고 양성검사가 나온 거야. 자, 여기 문제 봐봐요. 질병이 없는 사람의 혈액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타날 확률, 즉 오진이란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0.01 이 확률이고 그 다음에 여기 0.995는 뭐예요? 1000명 중 5명이 걸린 건데 그 중에 안 걸린 거잖아. 그러니까 0.995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0.00995라는 값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혈액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타날 확률입니다. 그러면 혈액검사 반응 중에서 실제로 감염돼 있을 확률을 찾아볼 수 있죠. 이 혈액검사 시약의 적중률이 95%라 그랬고 실제로 병에 걸릴 확률이 1000명 중에 5명이니까 여기 나타난 대로 0.95 곱하기 0.005 하면은 우리가 그 값을 찾을 수가 있네요. 그래서 0.00475.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종합해 보면 혈액 검사를 했을 때 그 결과가 양성인데 실제로 병에 감염돼 있을 확률은 어떻게 찾아야 돼요? 예, 여기 우리 풀이대로 혈액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타날 확률분에 양성 반응 중에서 실제로 감염돼 있을 확률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어디서 찾아왔어요? 자, 요 위에 분자는 실제로 감염돼 있을 확률, 요 바로 위에서 구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혈액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타난 거는 실제 병이 있는 사람도 있고 오진도 있고 요 두 개를 합쳐준 게 분모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요걸 암산하면 0.3231. 자, 요렇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11번째네요. 한 상자에 3개의 카드가 있대요. 한 장은 양면이 모두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고 두 번째 카드는 양면이 모두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대요. 그리고 세 번째 카드는 한쪽은 빨강색, 다른 쪽은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답니다. 자, 상자에서 빨간색 카드를 하나 꺼냈을 때, 빨간색 카드라고 생각하고 꺼낸 거예요. 그때 뒷면도 같이 빨간색일 확률을 찾으라는 거죠. 즉, 하나 빨간색인 것 같아서 뽑았더니 앞뒷면이 다 빨간색이네. 요걸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한 장을 뽑았을 때 빨간 면이 있을 확률은 어떻게 돼요? 3장의 카드니까 모두 6면을 갖고 있는 거고 그 중에 지금 하나는 앞뒷면이 빨가니까 2면, 또 하나는 빨간색 하나, 파란색 하나니까 3장의 카드, 즉 6면에서 3면이 빨간색이에요. 그럼 어떻게 계산해요? 당연히 6개 중에 3개라고 쓸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앞뒤가 모두 빨간색일 확률이에요. 이거는 카드가 3개 중에서 앞뒤 빨간 카드는 하나뿐이 없어요. 그 3개 중에 하나, 3분의 1이라고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장을 뽑아서 빨간색이 있을 때 이때 앞뒤가 모두 빨간색일 확률을 찾으라는 거였죠. 문제에선. 이건 어떻게 뽑았어요? 자, 여기 풀이대로 한 장을 뽑았을 때 빨간 면이 있을 확률 분의 앞뒤가 모두 빨간 면, 즉 빨간 카드, 요거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분의 3분의 3분의 1 이렇게 계산하면 3분의 2를 찾을 수가 있겠네요.